주진우의 이슈 해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입니다. 오늘은 보도 내용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선관위 채용 비리에 관여됐던 인사 담당자가 고위직으로 승진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진짜 어이없는 일이죠. 선관위에 채용 비리가 있고 가족들을 채용한 것만 하더라도 국민들 입장에서 정말 열불 터질 일인데 그 인사 담당자를 벌을 주기는커녕 승진을 시켰어요. 이게 얼마 전에 헌재가 선관위를 편들면서 감사원 감사가 배제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결정이고요. 헌법기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아요. 헌법기관이라는 것은 그만큼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고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헌법기관들이 더 국민의 눈치를 보고 더 조심해야 되는데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중앙선관위도 그렇고 우리는 헌법기관이야. 누가 우리를 건드려. 헌법기관은 뭔가 법률로서 만들어진 기관 대비로 훨씬 더 우위에 있어. 이런 자기들만의 착각에 빠진 것이 아닌지 저는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들으시면 국민 여러분들 너무 좀 열받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오하고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이거 보다가 너무 열받아서 지금 하나 영상을 찍게 됐는데 이게 선관위 채용 비리에서 가족들을 채용하는 아주 낙후된 문화가 있었다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셨을 겁니다. 이게 그냥 한두 명 직원의 비리가 아니에요. 그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은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이런 분들은 장관급이고 차관급이고 막 이렇거든요. 그리고 김정규 경남선관위 총무과장 등등 해서 이 선관위의 주요 보직을 맡았던 사람들의 자녀가 경력직으로 채용을 하는 겁니다. 지방직 공무원으로 있다가 중앙선관위로 와서 또 여러 가지 아빠 찬스죠. 여러 가지 혜택을 보다가 승진도 또 빨리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됐고 감사원 감사가 한두 달에 끝난 게 아닙니다. 워낙 선관위에서 협조도 안 하고 막 계속 뻗대고 하다 보니까 상당한 기간, 오랜 기간 동안 감사원 감사가 진행이 됐고요. 선관위 입장에서는 보십시오.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감사원 감사에서 조사받는 내용들을 뻔히 아는 거거든요. 그러면 감사원 감사 결과 자기들이 못 찾아냈던 직원들의 비위가 발견되면 더 엄정하게 해야죠. 그게 자정능력 아닙니까? 자정능력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스스로 자기 조직의 구성원들의 잘못을 찾아내서 고칠 정도가 돼야지 자정능력이 되는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자정능력도 아니고 너무 당연한 겁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비리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정한 조치를 취하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근데 채용 비리로 버젓이 아빠 찬스로 임명됐던 11명에 대해서도 계속 감싸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반칙을 통해서 뻔히 아버지가 근무하는 회사에 경력직으로 지원할 때는 경력직 지원할 때 혜택 받을 거 몰랐습니까? 알고 버젓이 지원했으면은 거기서 당연히 직권 면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기존에 있던 지방직 공무원으로 돌아가게 하나요? 근데 선관위가 인사혁신처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혹시 우리 11명 혹시 예전 지방 공무원으로 돌아갈 수 없어? 아니 법 해석을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해석을 떠나서 상식이죠. 공무원들은 어디서 하늘에서 천부인 것처럼 공무원의 지위를 부여받은 거 아닙니다. 국민들이 세금으로 직접 고용하는 국민들의 그래서 공복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국민들의 피고용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신뢰를 거두고 신임을 거두면 당연히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필요하지만 반칙을 해서 부정 채용한 사람들까지 신분보장을 해준다? 그것도 종전직위로? 저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얼마나 제 식구 감싸기가 심하냐면 이
사례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게 지금 4급 서기관으로 있다가 올해 초에 상급으로 승진을 했어요. 인사채용 비리에 관여돼 있던 사람이 강등돼도 모자랄 판국에 4급에서 올해 초, 그것도 선관위의 채용 비리나 이런 것들이 한참 문제되고 선관위 시스템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많이 제기하고 선관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의 시각이 높을 때 스리슬쩍 자기들만의 리그처럼 승진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 되게 우스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선관위는 올해 초에 4급에서 3급으로 승진시키고 감사원은 다시 강등시키라는 통지를 보냈어요. 그러면 4급 서기관으로 있다가 3급으로 올렸다가 강등되면 다시 4급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기 세일도 아니고 잠깐 급수를 올려놨다가 다시 강등한다 그러면 원래 급수대로라고 하면 이거에 페널티를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이 정도면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지금 단순히 승진을 못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이 승진했다는 그 공무원이 했던 행위들을 보면은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할 만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 인사 담당자로서 면접위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인사 담당자니까 내부 면접위원이면서 다른 면접위원들도 다 선관위 내부 직원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내부 면접위원회 4명이 평가를 했는데, 그러니까 선관위 간부의 자녀가 지원을 하니까 이제 평가를 한 것이죠. 불합격할 것 같으니까 점수 일부를 임의로 조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면접을 다 봐놓고 면접위원들이 준 점수를 조작해서 어떤 사람은 불합격시키고 그 사람은 뽑아주고 한 겁니다. 이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중대 범죄예요. 거기다가 이게 문제될 것 같으니까 관련 서류를 파기하도록 지시했어요. 그리고 또 서울시 선관위 상임위원을 지냈던 신우영 전 상임위원이 있거든요. 그 상임위원 아들이 이제 경력 채용에 지원했다는 사실을 파악하니까 이 상급자한테 보고했던 건 물론이고, 이게 그 막 지원하다 보니까 원래 지방 공무원으로 있다가 선관위 공무원의 경력직에 그 지원을 하려면은 그 지방 공무원으로서 동의를 미리 받아야 돼요. 전출 동의라고 하거든요. 내가 지원해서 선관위로 직을 변경해도 좋다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아예 그 동의 자체를 안 받고 지원을 한 거예요. 얼마나 능력이 모자라고 어설프면은 자기가 경력직 지원하는데 경력직 지원 요건도 못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형식적인 요건이 안 되니까 당연히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아예 그냥 지방직 공무원을 사표를 쓰게 한 다음에 사표를 썼으니까 이제 일반 민간이신 분이다 라고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해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보통은 내가 지방직 공무원을 하다가 선관위로 옮기려고 그러면 지방직 공무원직을 유지하면서 지원을 해서 선발이 안 되면 그냥 지방직 공무원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전출 동의조차 못 받은 사람이니까 아예 그냥 요건이 안 되니까 지방직 공무원을 아예 그만두게 하고 지원을 시킨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내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한테 지방직 공무원 그만두게 한 다음에 안 뽑아주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는데 그거 가능하겠어요? 무조건 뽑아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채용 청탁을 받았을 때 뭔가 약간 더 점수를 좋게 봐주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무조건 뽑겠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뽑겠다는. 그러니까 이게 비리 정도가 이 정도 되면은 대놓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는 직원들, 면접위원들 다 모아서 이런 짓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조직적인 범죄고 이 조직 문화가 만연해 있는 거예요. 이런 문화 있잖아요. 한 번에 잘 안 없어집니다. 국민의 여론의 관심이 줄어들면 스리슬쩍 또 생길 수가 있어요. 또 다른 형태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안 되면 6천이나 7천의 친척을 채용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지인의 아들을 채용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이 정도의 조직 문화라면 어떻게 믿고 맡깁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벌을 주지는 못할 망정 4급에서 상급으로 승진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아파 찬스로 지방 공무원에서 선관위 공무원으로 특채됐던, 경력 채용됐던 그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원래 8급이었는데 들어온 지 7개월 만에 7급으로 승진했어요. 급수가 한 급, 공무원분들이 먼저 저는 분노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급수를 승진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은 승진 연한도 채워야 되고 승진 시험을 치기도 하고 정말 열심히 일하거든요. 야근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국민들에게 더 열심히 봉사한 사람을 승진시켜 주는 건데, 이 사람은 선관위에 경력직 공무원으로 해서 7개월밖에 안 됐으면 업무 익히기도 바쁠 때예요. 업무도 다 못 익혔을 거예요. 다른 지방직 공무원에서 완전히 다른 일 하다가 선관위 직원이 얼마나 전문성 있는 영역입니까? 갑자기 업무하라고 하면 아마 되게 헤맸을 겁니다. 어떤 성과가 있어서 7개월 만에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합니까? 승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방직 공무원으로 계속 있으면 승진이 어려운 사람은 더 처우가 좋은 선관위 직원으로 경력직으로 옮겨준 다음에 거기서 또 승진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력직으로 승진시켜주고 부정 채용하는 데 관여된 인사 담당자는 벌을 줘도 모자랄 판국에 4급에서 3급으로 또 승진시켜준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올해 초예요. 이게 공무원이 아무리 선관위가 무소불위고 무서운 게 없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국민들 눈높이에 안 맞게 국민들 무서운 줄 알고 뻔뻔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 승진 시기를 보면 감사원 감사도 한참 진행 중이면서 이미 이 비행위가 버젓이 나오고 수사 의뢰되기 직전이었고요. 또 더더군다나 그 사실이 이미 언론에 알려지고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던 시점인데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왜? 무서운 게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헌법재판소가 편까지 들어줬어요. 어떤 비판을 보면 헌법재판관들이 대부분 법관 출신들이기 때문에 법관들은 전부 다 선관위원들을 한 번씩 거치거든요. 지금도 절대 다수가 선관위원 출신이라는 거 아닙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헌재나 선관위나 자기들끼리 어떻게 보면 헌법기관이라고 의수대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헌법기관이니까 아무도 못 건드려. 어디 감사원이 마음대로 감사를 해? 그러니까 헌재가 선관위 보고 감사원 감사 받지 말라고 결정해 준 것은 우리도 건드리지 마라는 뜻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헌재에도 이런 고인물을 썼거든요. 헌재에도 니네 헌재 직원들 자녀들에 대해서 혹시 다시 뽑아주는 안 좋은 문화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따져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온데 보도가 나고, 예를 들어 선관위의 아들 채용 비리나 그 자녀 채용 비리가 문제가 되고 사회 문제가 되면 정상적인 기관장이잖아요. 제가 만약에 중앙선관위원장이라면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국민한테 월급 받는 사람으로서 야, 우리 조직엔 그런 문제 없는지 일제 한번 점검해봐. 당연히 지시했을 것 같아요. 그런 지시를 안 합니까? 그런 거 안 따져봐요? 그냥 중앙선관위는 걸렸으니까 재수 없는 거고 헌재는 그런 거는 안 따져봐도 그 자체로 비위 없고 무결한 것입니까? 이게 정말로 헌재나 선관위가 처우도 엄청 좋습니다. 다 선관위원이 다 장관급이고요. 선관위 사무총장조차도 장관급이잖아요. 선관위원들도 다 장관급의 대우를 받고 그 헌법재판관들도 다 장관급이고 생카드폰도 다 지급받고, 얼마 전에 내용을 보니까 문현배 헌재소장 대행이 버젓이 관사를 부여받아가지고 관사를 10몇 억씩 내고 그 헌재 근처에 관사 버젓이 받아서 편하게 생활하잖아요. 그게 다 국민 세금이거든요. 왜 그렇게 예우합니까? 왜 그렇게 처우합니까? 다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것인데, 아니 업무 시간에는 자기 책 읽고 독후감 쓰고, 그리고 헌재나 선관위가 문제되는 거 하나도 안 따져보고, 선관위는 또 감싸주고, 그렇게 하는 거는 공적인 기능을 저는
훼손을 넘어서 상실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헌법재판관들도 좀 찔렸나 봐요. 그래서 선관위에서 감사원 감사를 배제하니까 국민들이 엄청 지탄할 게 뻔하니까 마치 검찰 수사를 받거나 국정조사를 받거나 국정감사를 받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묻지도 않은 말을 판결문에 딱 써놨어요. 그 말이 뭡니까? 자기들도 찔린다는 얘기예요. 자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결론에. 검찰 수사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누가 선관위 내부 직원들끼리 경력직 짬짬이 돼서 뽑는데 누가 그 서류를 누가 뒤져서 보며 누가 어떻게 보고 그 고발을 하며 자기들끼리 이해관계가 명확히 일치되는데 검찰 수사가 어떻게 개시됩니까? 약간의 의혹이 있더라도 중앙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인데 현직 대법관인데 압수수색 영장이 엄격하게 적용돼서 거의 나오질 않아요. 거기다가 국정감사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지금 현안 질의 때도 그 선관위 사무총장 나와가지고 뻔뻔히 잘했다는 듯이 고개 빳빳이 들고 선관위 채용비리 뭐 11명 뒤늦게 한 것도 마치 잘한 것처럼 막 떠들잖아요. 그렇게 오만한데 국정감사 하루 해가지고 무슨 비리를 밝혀내며 국정조사는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감싸고 도는데 다수당이 감싸고 도는데 어떻게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위를 밝힐 수가 있습니까? 자료 접근권이 제한되는데. 저는 이거는 대안이 될 수가 없고 결국 두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원장 상근직으로 바꿔야 돼요. 선관위원장이 자기 직을 걸고 잘못하면 국민들의 질타도 직접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지금처럼 대법관 겸하면서 대법관으로서 판결문 다 쓰면서 한 달에 3번 나와가지고 선관위원장이 핫바지가 되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사실상 거기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관위 사무총장이 이번만 빼고는 전부 선관위 내부 직원이 사무총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정관예우처럼 남아있는 것이고 자기들끼리 짬짬이가 되는 것이고 선관위 사무총장이 윗물이 맑아야 되는데 아랫사람이 비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선관위 사무총장이 되면 자기 아들을 그냥 경력직으로 채용해 주는 거예요. 고위직이 썩었어요. 윗물이 썩었는데 어떻게 아랫물이 맑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들어온 젊은 선관위 직원들이 불쌍한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도매급으로 욕을 얻어먹어야 됩니까? 자기들은 정당하게 경쟁해서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려는 공무원인데 왜 선관위 사무총장 같이 장관급이 된 오래된 고인물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욕을 얻어먹어야 되죠? 저는 그래서 선관위원장의 상근직화 반드시 이루어야 되고 그 부분이 법제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특별감찰관제 도입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얘기했어요. 선관위에서 외부위원들 뽑아서 알아서 감사할게요. 저는 못 믿겠습니다. 채용비리 있을 때도 외부위원 뽑았어요. 하지만 자기들 전직 선관위 직원이나 전직 선관위에서 연구 영역 받아서 했던 교수들이나 그런 사람 외부위원 추진하면 선관위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나라가 떠들썩한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비리 혐의자를 단죄하기는커녕 역으로 승진시켜준다? 이 정도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자정 능력이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이것은 완전히 독립된 단순히 외부위원이 아닌 특별감찰관을 따로 둬서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이걸 봐야 되고 이 민주적 정당성이 제대로 부여돼서 제대로 된 사람이 정무직, 선출직 공무원을 맡아야 국민들을 위해서 성실히 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서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 하나만 안 하면은 특별감찰관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특검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100몇십억씩 쓰겠다고 하잖아요. 그거 하나만 안 하면 특별감찰관 똑똑하고 공정한 사람 뽑아서 여야 합의로 추대해서 여야 합의로 추천해서 그 사람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선관위를 감시하지 않고서는 저는 선관위 개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판단됩니다. 선관위 감싸기, 이번 이 기사는 생각보다 선관위에 완전 저는 결정타라고 생각해요. 해도 너무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개혁 조치 선관위가 스스로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해설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진우의 이슈 해설